쇼핑몰 창업의 필수적인 요소 세 번째, 시스템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스템. 네, 오늘 시스템. 자켓을 멋지게 벌리고 계시네요. 아, 네, 오늘 저녁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원래 이런 복장 잘 안 입는데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입고 나왔어요. 바지도 청바지 잘 안 입는데. 잘 어울리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건방져 보이는 건 평소 이미지와 어떤 그런가요? 네, 예전에는 옷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우리 쇼핑몰도 했었고 옷도 많이 샀고. 네, 자, 이제는 나이가 먹고 하다 보니까 나이키 테크만 입어요. 짱. 많이 넘어가시죠. 네. 자, 쇼핑몰 창업 세 번째, 오늘 시스템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쇼핑몰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첫 번째 자금에 대해 설명드렸고, 두 번째 전략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편들은 저희 구독해서 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구독해 주십시오. 네, 세 번째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인데,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사실 되게 포괄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로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로 얼마나 설명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설명을 드리면, 이 기본적으로 가장 이 전반적인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명의 고객으로서 이 컴퓨터를 이렇게 만져서 혹은 모바일을 통해서 어떤 쇼핑몰에 들어가고 거기서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를 하고 어떤 이런 시스템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시스템인 거고, 당연히 그것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입장이 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반대쪽, 즉 백단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백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디테일하게 기술적인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전체적인 개론적으로 소비자가 접속을 해서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고 거기서 주문서를 작성하고 주문을 알렸을 때 백단에서는 주문서가 들어오고, 주문서는 이제 결제 완료 단계가 있을 거고 혹은 그냥 주문이 접수된 단계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잖아요. 이 전체적인 어떤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 근데 그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몇 가지 카테고리도 나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어떤 그 개별적인 쇼핑몰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 자체 쇼핑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소비자들이 겪는 시스템은 좀 대체적으로 통일돼 있겠죠.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 백단에서는 조금씩 다를 텐데, 그거는 이제 내가 어떤 임대형 쇼핑몰을 쓰느냐, 내가 어떤 그 패키지 쇼핑몰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카페24를 쓰느냐, 고도모를 쓰느냐, 메이크샵을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이 조금씩 다를 텐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고. 네, 얘기 중에 에디한테 전화 와가지고 끊겼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빨리 진행하십시오. 하여튼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그런 임대형 쇼핑몰이나 패키지 쇼핑몰들의 어떤 시스템들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얘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전반적인 쇼핑몰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 패키지가 뭐냐에 따라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말 그대로 전반적인 쇼핑몰의 행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임대형 쇼핑몰들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는 다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전체적인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말로만 설명드리는 건 되게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엑셀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엑셀, 한컴 오피스에도 엑셀 비슷한 게 있겠죠. 엑셀의 기본 개념은 스프레드 시트예요. 말 그대로 시트를 펼쳐 놓은 거. 그러니까 엑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스프레드 시트라는 개념 자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바닥에 놓은 종이에 다 칸을 거놓고 마치 시트를 스프레드 했다는 거를,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엑셀을 어떻게 쓰는 거죠. 엑셀에서 수식을 어떻게 쓰냐 안 쓰냐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스킬적인 문제인 거고, 내가 어떤 수식이 쓰고 싶을 때는 도움말을 하든지 매뉴얼을 찾든지
그거는 검색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 머릿속에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엑셀 시스템의 기반이 스프레드시트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파워포인트의 기반은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죠.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는 레이어가 하나, 둘, 셋, 넷 이런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거를 실제로 어떻게 쓰느냐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검색하면 되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뭐 카페24, 뭐 메이크샵, 뭐 고도몰, 무슨 몰,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차피 다 쇼핑몰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 내부에서 차이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서 메뉴를 하나씩 클릭한다던가 뭐 직접 해본다던가 그렇게 하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올라가면 나중에 사실 해볼 필요도 없이 그냥 메뉴 이름만 봐도 아 이건 뭐구나, 아 이건 저거구나 이렇게 다 알게 되는 거죠. 저희가 그러면 정말로 카페24랑 전혀 관련성이 없지만 그냥 카페24 쓰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저는 항상 카페24 추천해드려요. 뭐 제가 카페24에 돈을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제가 처음 창업했을 때 의류 쇼핑몰은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네,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들을 다 제가 만들었어요. 소비자 화면, 뭐 백단까지 다 제가 만들어서 제가 썼는데 오늘도 깔때기가 나오네. 깔때기가 뭐예요? 아 그냥 이거 추임새니까 지나가십시오. 근데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소셜 커머스도 제가 직접 만들었고 세 번째 이 화장품 쇼핑몰을 운영할 때는 제가 카페24를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카페24 시스템이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예.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만약에 우리가 뭘 사려고 할 때 뭐 지식인에 올린다 누구한테 물어보면 전문가들은 너무 많은 옵션을 제공해서 오히려 혼선을 줘. 그럴 수 있죠. 네. 그냥 쇼핑몰에 고민해야 될 부분 차라리 아이템이나 그런 전략적인 건데 이 시스템에 너무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초보자들에게는 그냥 카페24 써. 내가 쓰보니 좋아. 그러면 그냥 믿고 쓰면 그런 게 또 일 처리를 빨리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뭐 질문을 그럴 수도 드렸습니다. 있어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고요. 카페24를 그냥 쓰시면 돼요. 네. 네, 딴 거 뭐 고민 안 하셔도 다시 돼요. 한번 저희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네, 연관성 전혀 없고 뭐 배너 같은 것도 없고요. 광고비를 주면 좋은데 줄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카페24 뭐 어쨌든 뭐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트래픽도 무제한이고 그러니까 뭐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한 명이 들어오냐, 1000명이 들어오냐, 10,000명이 들어오냐, 10만 명이 들어오냐 이거에 따라서 이 네트워크 트래픽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카페24도 트래픽 비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물론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카페24는 얼마예요? 공짜입니다. 공짜요? 네, 무료예요. 그러면은 근데 그 외에 자잘한 부분에서 페이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죠. 결제 시스템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쇼핑몰 그러니까 사용은 이런 개념들을 계속 하다가 저도 이런 동영상 찍으면서 좀 느끼는 고민이 결국 이렇게 우리가 말로 하고 듣는 분들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결국 이것도 수많은 그냥 인터넷에 있는 정보, 유튜브에 기존에 있는 정보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카페24가 무료면은 한번 진짜 좀 대부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시행을 안 하시겠지만 좀 더 깊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카페24 가입해서 한번 해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만들고. 이미 근데 사실 그 카페24에서 뭐 쇼핑몰 만들기 뭐 이런 그 스킬적으로 설명하는 동영상이나 매뉴얼이나 인터넷 웹상의 어떤 뭐 블로그 포스팅이나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좀 반대인 게 사실 스킬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 스킬적으로는 잘 접근하는 그런 걸 말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막 너무나 흔하니까. 그리고 그런 걸 말하기 시작하면 어떤 메뉴는 뭐 설명을 하고 어떤 메뉴는 설명 안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사실 한도 끝도 없고 전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그 어떤 개별 스킬적으로는 서칭을 하면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걸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쇼핑몰은 카페24 쓰고 PG 결제 시스템은 인시스 쓰고 그러시면 됩니다. 발음이 좀 이니시스. 인시스. 네네.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쨌든 이건 전반적인 쇼핑몰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끝내고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자, 쇼핑몰을 그렇게 이해했으면 자,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되냐면 전반적인 오픈마켓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오픈마켓이라 하면 뭐냐면 지금 메이저 오픈마켓은 몇 개 안 돼요. 옥션, G마켓, 그 다음에 11번가 뭐 네이버 스토어팜 이렇게 있다고 봐. 인터파크는 인터파크는 사실 뭐 인터파크를 까는 건 아니고요.
매출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뭐 왜냐면 입점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게 관리하기가 귀찮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입점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또 많은 성향이 많은 사이트가 또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은 옥션 G마켓도 한 회사예요. 이베이 코리아라고 사버렸지. 한 회사거든요. G마켓이 옥션을 인수한 셈이니까 뭐 옥션이 G마켓을 인수했나? 하여튼 뭐 둘이 어쨌든 같은 회사기 때문에 뭐 옥션 G마켓이 한 회사라 보고 11번가 네이버 스토어팜 이 세 개만 보시면 돼요. 근데 예전에는 스토어팜의 영향력이 크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제일 나중에 시작한 거였고 이제 스토어팜 자체가 어쨌든 업계 1위가 G마켓이고 2위가 뭐 11번가 3위가 옥션 막 이랬으니까 스토어팜 입장에서는 그들을 쫓아가는 입장이었는데 스토어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네이버를 업고 있다는 거죠. 네, 네이버. 대한민국의 넘버원 사이트죠. 압도적인 넘버원 사이트. 제가 비즈니스 14년 정도 운영하면서 네이버하고 다음에 점유율을 항상 비교해 봤을 때 거의 평균적으로 7대3, 꽤큰 생각보다 크네요. 8대2 뭐 그 정도? 생각보다 그러니까 다음에 점유율이 20에서 30% 사이? 요즘은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다음 항상 그 정도. 파이팅. 그러니까 네이버는 항상 70에서 8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비즈니스에서는 네이버를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음을 까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 다음을 빼고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도 비즈니스를 할 때 네이버를 빼고는 비즈니스를 못 해요. 근데 스토어팜은 네이버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스토어팜은 지금 엄청나게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11번가나 뭐 G마켓을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건 인프라의 승리거든요. 어떤 그 플랫폼의 승리고. 그러니까 더 많은 셀러들이 네이버 스토어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네이버에서 어떤 물품을 검색했을 때 그냥 스토어팜 물품을 제일 위에 노출시켜버리면 셀러 입장에서는 스토어팜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마치 뭐 그런 거예요.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어떤 프로그램들을 윈도우즈를 설치했을 때 그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다 그래서 유럽에서 왜 반독점 제소에 걸리고 뭐 그런 적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압축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윈도우즈를 딱 설치하자마자 압축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어. 그럼 누가 압축 프로그램을 따로 깔겠습니까? 그잖아요. 전문가들은 깔겠지만 일반 유저들은 그냥 쓰겠죠. 그러면 그 압축 프로그램을 만들던 사람은 갑자기 자기의 어떤 사업의 인프라가 확 줄어버리는,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버리는 그런 일이 되는 거겠죠. 그 거대한 윈도우즈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G마켓이나 11번가가 쌓아왔던 여태까지 그런 것들이 네이버라는 거대한 인프라에 의해서 먹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스토어팜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 오픈마켓에 대해서 전반적인 오픈마켓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소비자 입장에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랑 쇼핑몰과 똑같이 그러면 오픈마켓의 그 백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거의 시스템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보는 시스템이 비슷한데 백단에서 시스템이 확 달라질 수는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안에서 어떻게 만들던 소비자가 보는 게 똑같다면 사실 그 내부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오픈마켓들은 어떤 식으로 뭐 상품 등록부터 뭐 그 상품을 노출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상품을 노출할 때 마케팅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뭐 그런 시스템들을 익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뭐 직접 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또 검색해보고 그러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 전반적인 시스템들을 내가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쇼핑을 많이 하시는 분이 좀 도움은 되겠네요. 그 시스템을 또 알 수도 있고 자기도 스스로 상위단에 노출된 제품들을 구매해 오면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이게 왜 위에 있지? 그렇죠. 가격이 왜 더 비싼데 위에 있지? 네네네. 왜 네이버에 쳤을 때 제일 먼저 나오지? 그렇죠. 이런 고민의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아예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일 쉬운 건 뭐냐면 일단은 많이 보는 거예요. 일단 많이 보면 돼요. 막 보면서 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거죠. 왜 이 쇼핑몰은 이런데 이 쇼핑몰은 이렇지? 요 차이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뭐 그런 것들?
왜 이 오픈마켓은 이런데 이 오픈마켓은 이렇지? 아니면 같은 오픈마켓 내에서 지금 에디가 말한 것처럼 왜 이 상품은 더 위에 노출돼 있지? 왜 이 상품은 더 아래 노출돼 있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그럼 내부 백단에서 왜 그런지를 찾아보고 내부 백단에서 찾아봤는데도 잘 모르겠으면 또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또 아니면 직접 그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11번가 고객센터 전화해서 아 내가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왜 이런 거냐, 왜 이 셀러랑 이 셀러는 이 차이가 나는 거냐, 그럼 그중에서 설명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접근 방식이 얼마나 이제 더 적극적이고 얼마나 더 체계적이냐에 따라서 이거를 사람의 능력으로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떤 사업가의 기질이 나뉜다고 할까요? 얼마나 수동적이냐, 얼마나 적극적이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사실 나중에 어떤 우리가 창업 얘기 부분에서 해도 좋을 주제 같네. 네, 나중에 이거는 계속 이제 어떤 포인트마다 제가 언급을 할 텐데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 이 사람은 잘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고 아, 이 사람은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물론 제가 판단하는 게 다 옳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능력, 뭐 IQ, 뭐 어떤 지식, 학벌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그 뭐 사건이나 어떤 현상을 대하는 어떤 태도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뭐 아주 심플하게 그냥 예를 들어보면 뭐 그런 거예요. 뭐 의류를 도매하는 뭐 사이트가 있어요. 뭐 그게 카페든 어떤 특정 사이트든 있는데 거기서 뭐 그런 거예요. 뭐 나이키 테크팩 바지 20벌씩 도매합니다. 그리고 뭐 본인 연락처가 있을 거고 제품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당 얼마다. 뭐 그런 얘기를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적극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보고 내가 살 마음이 있으면 바로 전화를 하는 거죠. 바로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딜을 하는 거예요. 아, 나 20벌은 좀 많은 것 같은데 10벌은 안 되냐. 뭐 그러면 뭐 피드백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그럼 일단 우리 만나서 얘기해보자. 그래서 바로 찾아가서 뭐 사장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딜을 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거랑 전화로 얘기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협상, 즉 내고를 해서 딜을 뭐 성사시킬 수도 있고 도저히 조건에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거절도 잘해요. 그러니까 근데 적극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거기에 댓글을 달죠. 사장님 아직도 이 물건 남아있나요? 그러면 그 물건 올린 사람이 그 글을 보고 답변을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아 되게 바빠, 막 도매하는 물건이 이것뿐만이 아니야,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사이트에 올려만 놓고 나머지는 그냥 전화로 응대만 하고 막 물건 포장하고 사람들 오면 미팅하고 그걸 사이트를 안 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질문한 글은 그냥 묻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예.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식, 뭐 IQ, 뭐 학벌 이런 게 아니에요. 사업에 대한 태도, 예. 적극적이냐, 그 다음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접근하냐, 예.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픈마켓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은 좀 굉장히 좀 뜨고 있는 소셜 커머스에 대해서 뭐 이미 떴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거 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소셜 커머스의 매출은 매년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고 있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그 소셜 커머스 내에서 경쟁률이 굉장히 좀 치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은 내가 신생 사이트든 신생 셀러든 마케팅을 통해서 상위에 노출할 수 있는데 소셜 커머스는 뭐 지금은 또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소셜 커머스 입점해서 판매를 할 때까지는 마케팅을 통해서 상위에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소셜 커머스 MD들이 포인트를 찍어서 상위 노출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럼 MD들이 포인트를 찍어서 상위 노출하는 어떤 그 아이템들의 그 조건이 뭘까요? 많이 팔릴 수 있는 거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셜 커머스 시스템에 대해서는 요즘은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하여튼 뭐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소셜 커머스의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은 뭐 굉장히 단순하죠. 왜냐면 셀러 입장에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MD가 다 컨트롤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그 MD한테 최대한 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물건을 올려줬어요. 그리고 끝. 아, 몇 개 팔리나 기다려야지. 이런 분들보단 최대한 MD랑 통화를 하고 적극적으로 컨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물건을 더 노출할 수 있는 방법, 더 많이 더 많이 판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판매해야 되는 제품의 판매량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게. 예, 그러니까 그런 소셜 커머스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소셜 커머스에 대한 뭐 어떤 결제에 대한, 그러니까 소셜 커머스는 물건이 팔린다고 해서 바로 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거든요. 그럼 대금 결제하는 걸 또 우리가 시스템을 알고 있어야, 내가 다음에 계속 운영해 나가는데 이 자금 시스템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반적인 또 소셜 커머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뭐 굉장히 심플합니다. 소셜 커머스는. 예. 그리고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확장되면 이제 또 다른 입점몰들이 있겠죠. 뭐 어떤 대형몰들, 뭐 보통 얘기하는 뭐 CJ몰, 뭐 H몰, 뭐 롯데몰, 뭐 이런 뭐 GS샵,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중소형의 어떤 입점몰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좀 특수성 있는 아이템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뭐 가죽 제품들은 모여 있는 또 그런 게 있고, 예, 그런 것도 핸드메이드 있죠. 소품들 예. 모여 있는 것도 좀 분발하고 있는 업체들도 네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아이템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입점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는 또 공부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내 아이템은 펜시야, 아트박스 뭐 이런 거, 그러면 온라인에서는 어디에 입점하는 게 제일 좋을까?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10x10 그런 데가 괜찮겠죠? 예. 10x10 매출이 실질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거기 본인의 아이템에 맞는 입점몰들을 또 찾아서 추가적으로 입점을 할 수가 있겠죠.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화장품은 사이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사이트. 올리브영도 사이트가 있지 않나? 올리브영은 인터넷 브랜드 입점 안 시켜주고요. 왓슨스 아닌가? 왓슨스, 그죠? 왓슨, 그건 드러그스토어고, 스키나렉스, 뭐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스키나렉스 같은 사이트. 예, 그런 느낌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아이템에 맞는 입점 사이트를 찾아서 입점하는데, 입점 사이트들도 다 시스템들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개별적인 시스템은 다 다를지언정 전체적인 어떤 이 하나의 그 방식에 대한 시스템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파생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검색을 하건, 혹은 직접 해보던, 혹은 MD랑 통화하던,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요 부분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고, 요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어야, 왜 요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들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제가 전에 말씀드린 인터넷 마케팅과 이 시스템을 접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시스템을 전혀 모르면 인터넷 마케팅을 내가 알고 있어도 얘를 그냥 되게 뭐 물론 마케팅을 해서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근데 시스템적으로 확실히 더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쪽에서 하는 마케팅에서 어떤 유입되는 이 잠재 고객들을 시스템을 극대화해서 매출로 이끌어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 시스템에 맞는 마케팅 방법을 선택해서 좀 더 이 잠재 고객을 더 끌어낼 수 있는, 즉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두 개는 항상 상호 연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인터넷 마케팅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어야 어떤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자금에 대한 스케줄링,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소셜 커머스는 상품을 준비하면 뭐 특정 일에 등록이 되니까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준비하자, 뭐 이런 스케줄링들이 이 사이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자금, 그 다음에 어떤 뭐 기획전, 뭐 내부적인 어떤 모든 어떤 계획들, 이벤트, 이런 것들을 스케줄링해서 우리가 굴러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아주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여기서 마칠 건데, 뭐 에디 군 질문 있나요? 오늘 얘기한 게 저는 정말 쇼핑몰에 무지한 사람으로서 그런 입장에서 듣고 있는데, 네. 시스템의 중요성은 많이 강조했어요. 마케팅하고, 그 말은 참 와닿더라고. 마케팅하고 연결하는, 그리고 그런 앞으로 말씀해 주실 게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근데
시스템을 이해해라 그랬는데 그러면 아까 말한 방법적인 게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방법을 뭐 많이 본다든지 뭐 그런 거를 보고 아니면 뭐 쇼핑을 많이 해보고 엑셀은 스프레드시트인 건 알겠는데 그럼 방법적으로 지금 정말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쇼핑몰을 런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몇 편을 더 기다리다가 다 이제 다 한번 얘기를 다 듣고 오픈하고 싶으실 텐데 그럼 이 시점에서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좀 방법적인 좀 구체적인 그게 없을까요? 뭐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단어를 외워라 뭐 많이 들어라 뭐 많이 말해봐라 책을 봐라 뭐 그게 되는데 시스템을 이해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좀 막막한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좋은 지적이고 좋은 질문인데 문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스킬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하다 보면 이건 끝이 없는 얘기예요. 의미도 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보는 여러분들도 시간 낭비고 사실 말하는 저도 시간 낭비예요. 예. 스킬적인 부분들은 너무나 많은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다 설명드리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수영을 할 줄 몰라. 근데 수영에 대해 생각하면 막막하죠. 수영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냥 박태환 선수가 수영하는 걸 보면서 아 잘한다. 근데 왜 박태환 선수가 수영을 잘하는지 알 수 없는 거야. 난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근데 수영장을 등록했어. 그냥 수영할 줄 모르는데 그냥 등록한 거야. 그래서 수영장을 처음 가서 강사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어. 근데 막상 했더니 그냥 되네? 막상 해봤더니 별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거예요. 쇼핑몰에 대한 이해, 오픈마켓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을 개념을 좀 가지고 가라. 그렇죠. 말로 설명을 했을 때는 아, 얘가 뭐라는 거지? 이게 뭐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쇼핑몰을 그냥 테스트로 개설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카페24나 이런 데 보면 데모 쇼핑몰이라는 게 다 있어요. 관리자 페이지 체험 같은 게 다 있어요. 들어가서 한 번만 그냥 해보시면 돼요. 직접 해보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아 얘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라는 걸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마케팅과 이 어떤 시스템을 제가 연동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이 쇼핑몰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만 쇼핑몰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사실 잘 와닿지 않잖아요, 피부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는 알겠는데 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 마케팅도 아직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거 두 개를 연결해야 된다는 사실 더 와닿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무리 이거를 와닿는 방법을 계속 설명드려도 와닿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결국에는 경험해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어쨌든 제일 쉬운 건 어떤 관리자 페이지 같은 샘플들을 테스트해 보시고 예, 그다음 그걸 통해서 아 내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외부적으로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런 걸 통해서 이해하시고 전자상거래 시스템 아주 간단하잖아요. 사실 소비자들이 아까 말했지만 제품을 보고 장바구니에 담고 주문서를 작성하고 결제를 하고 이 시스템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안에서 결국엔 내부적으로 어떤 자질구레한 이렇게 파생되는 것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나씩 테스트해보면 굉장히 금방 이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이해하고 있느냐보다 얘와 이 마케팅을 접목할 수 있느냐 연계할 수 있느냐 사실 요게 핵심인 거죠. 예. 그 부분에 그럼 마케팅 할 때 좀 더 자세히 한번 또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 네, 뭐 그때 또 저희가 또 쇼핑몰을 런칭 준비에 있으니까 네네네. 또 런칭 작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 뭐 공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개해서 좀 네. 어차피 유튜브란 게 직접 해볼 수 없는 분들이 간접 경험을 예전보다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그럴 수 좀 있죠. 미리 경험하는 네.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시스템의 좀 이해가도가 중요하다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스템에 대한 이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